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빠르기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계속 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 제가 쉽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버되더라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요. 네. 먼저 제가 하기 전에 사전조사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대학을 보내본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 잠깐 이렇게 표현해 주실까요? 아직 없으신 걸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그럼 아마 이 두 분은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입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대입 기초입니다.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님들은 아주 기본적인 어떤 용어 자체도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기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수능이 끝나고 성적표가 12월 초에 나옵니다. 그럼 수능 결과를 가지고 12월 중순에 대입 심화 과정으로 매년 해오던 대입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참석하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것은 고교 선택에 대한 이 학교, 인근 학교들에 대한 특히 5등급제 변화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한 어떤 실황을 좀 소개를 할 건데 마찬가지 이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장님 우리 아이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 또한 오늘 해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현재 바뀐 교육과정 고2 아이들도 내신과 생기부가 마무리된 건 1학년까지 밖에 없습니다. 2학년이라 하더라도 중간고사밖에 안 받기 때문에 마무리된 게 없어요. 지금 기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또한 11월에 수능이 끝나면 제가 지금 고3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수능이 끝나야 저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8월 말이 되어야지만은 1학기 생기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11월 중으로 고교 선택 설명회를 올해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아마 12월에 최종적으로 학교 선택하는데 제가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네. 제가 먼저 이제 Q&A를 아마 링크를 보내드려서 어떤 부분들을 궁금해 할까 이 내용을 먼저 좀 받아봤고요. 그 내용 중에서 크게 이 세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행학습 어느 정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중학교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센텀 수학만의 어떤 티칭법 요 세 가지가 있어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시트를 일부 수정해서 이쪽에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 우리 아이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고 이제 막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대입하면 벌써 가슴이 철렁하죠. 아직 꼬맹인데 그죠? 괜찮습니다. 어머니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입 정보들은 지금 우리 아이한테 지금 당장 적용되진 않아요. 방향성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3년 6개월 예고제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정도가 되었을 때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과 입시를 볼 거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고1 8월이 되었을 때 그렇죠? 아직 8월은 안 됐죠. 그때 대입 일정을 발표합니다. 수능을 언제 보겠고 그 다음에 수시 시기와 정시 시기는 언제 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고2가 되었을 때 이제 각 대학별로 어떤 전형 모집 정원이라든가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런 요소들이 발표가 됩니다. 4월 말이니까 현재 고2 아이들 바뀐 교육과정으로 올해 4월이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핫합니다.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게 우리 책 맨 뒤에 보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앞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이 많은 내용들을 한 장에다가 좀 압축 요약한 내용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이거를 이틀 전에 받은 자료거든요. 이걸 제가 모든 학교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고 있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저도 어떻게 봤냐면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패드로 옮겨서 혹은 핸드폰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확대하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웬만큼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크게 출력을 원하시면 나가시면서 전화 데스크에 요청하시면은 A3 사이즈로 크게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 방에 붙여놓고 같이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아이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실제로 고3 한 봄, 그 다음에 여름 정도가 되었을 때 수시와 정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울대가 가장 먼저 발표를 합니다. 보통 빠르면 2월 말, 3월 초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뭐 연세대, 고려대 그 밑에 학교들이 그 일정을 피해서 잡게 됩니다. 왜인지는 아시겠죠? 겹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바뀐 교육과정으로 여기까지밖에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얘가 아주 핫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학에서 아이들을 뽑는 게 크게 요 세 가지 모집 시기를 가지고 뽑습니다. 얘가 끝나야 얘가 시작되고 얘가 끝나야 얘가 시작됩니다. 자, 수시 모집 들어보셨죠? 3학년 1학기까지가 마무리되고 8월 말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아이들을 뽑는 겁니다. 교과, 종합, 논술인데 교과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신에 적혀 있는 숫자를 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이지? 종합은 숫자에다가 플러스 비교과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세특이라고 들어보셨죠?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기재한 내용들을 같이 참고해서 보겠다. 그 다음에 논술은 요거 두 가지 말고 일부 몇 과목만 가지고 뽑겠다. 수학 플러스 과학 혹은 국어, 인문 논술, 수리 논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요, 이게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바뀐 부분이 있다 그랬죠. 교과를 볼 때도 비교과를 좀 보겠어. 종합 전형에서도 비교과, 그러니까 세특이나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보겠지만은 교과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어. 5등급이기 때문에 논술에서조차도 교과를 일부 참고하고 원래는 수능에 대한 비중이 많이 약화됐었는데 오히려 조금 강화됐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출석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출석. 네, 이 부분 한 번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은 9월 중순에 시작됩니다. 접수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 그 수능을 내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에 있고 그 다음에 9월에 처음으로 수능 전범위를 봅니다. 수능 전범위까지 딱 보고 나서 너 정말 수시 원서 쓸 거야? 그 다음에 너 정시 쓸 거야? 마지막까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구모가 끝난 그 다음 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1인당 총 6장을 쓸 수 있습니다. 얘네들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일정이 중간에 면접도 있고요. 뭐 대학별 여러 가지 일정이 진행이 되겠죠. 6개니까 이게 피해서 하다 보면 꽤 깁니다. 이 시간이. 자, 그리고 12월 초에 수능 성적표가 나와서 수능에 적혀 있는 최저 등급까지 확인한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그 전에 발표를 하겠죠. 네, 근데 수능까지 봐야 수시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나겠고 거기에 대한 밑 6개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6개 다 붙는 경우도 있겠죠. 자, 6개 다 붙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시면 안 돼요. 원서를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쓴 거죠. 어차피 우리 아이는 하나인데, 그렇죠? 하나 붙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보통은 2개를 목표로 합니다. 그죠? 2개 적정, 그 다음에 위로, 그 위로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쓰게 되는 건데 어쨌든 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움직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채우지 못하는 미충원 아이들은 그대로 정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정시 원서는 이게 수시에 대한 그 충원 발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충원 발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발표가 마무리되면 또 등록을 해야 되겠죠. 12월 말쯤에 모든 등록이 끝납니다. 연말 정도에. 저도 몇 해 전에 그 한백고 학생인데 이 친구가 그 1학년 때는 내신 관리를 안 했어요. 그 사연을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외고를 준비를 했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일반고를 갔습니다. 보니까 자기는 크게 외고에 뜻이 없었는데 부모님의 어떤 강요로 하다가 이 아이가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 관리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내신이 올라가겠죠? 근데 3학년 1학기가 되더라도 1학년 때 내신을 만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과도 딱 인하대. 근데 내신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종합전형은 성적의 추세를 보거든요. 이 아이의. 그래서 일단은 수시 6장을 썼습니다. 인하대를 시작으로 해서 그 밑에 학교를 썼는데 아쉽게도 이 밑에 학교부터 다 떨어졌습니다. 수시 발표가.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인하대였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좌절했죠. 수능도 크게 잘 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가족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막 울더라고요, 아이가. 아, 떨어졌구나, 마지막 이런 데까지 예상을 했죠, 저희가.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산타 할아버지가 저에게 선물을 주고 갔어요 라고 해서 인하대학교 자기가 가고 싶었던 일지망 학교였는데 최종 합격했다고 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별로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되기도 하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수시인데 사실 예전보다는 이 비율이 좀 많이 감소한 건 맞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가다 보니까. 진짜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는요, 한 예인데 정말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맨날 와서 자는 애가 있어요. 거의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강의한 지가 22년 차가 됐는데 제가 30대 초에 서울에서 강의할 때 맨날 와서 잡니다. 이 친구들은 선생님 제 대학 안 가려는 건데 왜 저러죠? 근데 이 친구가 수능 전에 고려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뉴스에도 나온 사실이 아니면 이따 찾아보셔도 됩니다. 선생님 저 고려대를 붙었답니다. 종합전형으로. 왜?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집에서 뭐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취미가 집에서 파충류를 키우는 거예요. 종합전형이 초기에는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아이의 성적 말고 어떤 가능성을 보겠다 그래서 파충류를 키우는 일정들을 갖다가 거의 한 6년 동안 써왔던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종합전형을 넣었는데 내신이 4점대거든요. 그 과는 수능 체제도 없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아이를 약간 무시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멘탈이 빠졌습니다. 수능 뭐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와가지고 선생님 뭐죠? 저도 파충류를 키울 거 그랬어요. 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닙니다. 특히 종합전형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어떤 큰 사건 이후로부터는 더더욱 이제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수시와 정시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죠. 뭐죠? 얘는 12월에, 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얘가 되는데, 11월에 수능이 있죠. 예. 자, 그럼 수능이, 저도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자, 손 빨리 드시는 분 유리합니다. 예. 올해 수능은 며칠일까요? 검색 안 됩니다. 검색 안 됩니다. 검색 안 됩니다. 예. 예,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지 중학생인데 몇 년 뒤 이야기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설명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완벽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일은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답 외치셔야 됩니다. 예. 자, 올해 수능은 11월 언제 볼까요? 마지막 주 목요일. 아닙니다. 19일. 예, 마지막 의문이, 예, 맞습니다. 제가 정답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수능은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3이 됐는데 엄마들 모임에 가서 언니, 땡땡이 이번에 수능 보잖아. 수능 언제 봐?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다. 라고 하면은 좀 보기 민망하잖아요. 그때 아주 태연하게, 올해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매년 수능 날짜를 매년 기억하진 않아요. 올해는 그래도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이 요 중간에 보는 이유가 있죠. 수능이라는 수시에서의 역할과 정시에서의 역할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조금 이따 성적표 보여드리겠지만은 수능이 수시에서는 등급만 요구합니다. 너 우리 과 오려면은 세 과목 합쳐서 6등급 맞아 이겁니다. 6등급. 예를 들어 2, 2, 2 혹은 1, 2, 3 혹은 1, 1, 4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안 괜찮은 학교도 있어요. 합이 6이기도 하지만은 아니야 4등급은 인정 못해. 최소한 3등급 이상은 맞아. 이거는 학교별로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정시에서는 등급보다는 2등급 내에서도 이 아이가 차지하는 포지션을 봅니다. 백분율 혹은 표준 점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 내에서도 절대적인 점수를 보고 뽑는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따 샘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정시도 몇 군데를 지원할 수 있죠? 가나다입니다. 1월 초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가군이 일주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군 일주일, 다군 일주일이면 1월 말이 됩니다.
해서 2월 초에 보통 발표를 합니다. 이 일정은 현재 고2 아이들 기준으로 제가 아까 발표된 일정이 있으니까 잡은 거예요. 2월 초에 발표가 되면은 세 개 중에서 역시나 우리가 갈 곳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충원 학생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은 이거와 이걸 합쳐서 추가 모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꾸 이걸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 모집과 충원 모집은 다른 겁니다. 수시 6장에서 아까 제가 1, 2, 3차 이렇게 뽑는다 그랬죠? 그건 충원 모집입니다. 충원 모집. 충원 모집이고 추가 모집은 엄연히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추가 모집은요. 인원수를 따로 뽑지 않겠죠. 미충원된 아이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각 대학 과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많아야 서너 명입니다.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자,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각 대학에서 연초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 대학은 미충원 아이들이 와도 뽑지 않겠어. 주로 상위권 대학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 이미 채워지니까. 자, 근데 그 밑에 학교들은 어떻게든 뽑겠어 라고는 계획들을 연초에 발표를 하니까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예로 저희 학원에도 그쵸? 이거 다 떨어지고 6개, 이거 3개까지 다 떨어지고 재수한다고 저한테 인사 온 친구 있었습니다. 예.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서 제가 용돈 10만 원을 줬어요. 그래 가서 열심히 하고 선생님 1년 뒤에 더 멋있게 나타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재정학원을 들어갔습니다.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다시 동탄 갑니다. 부모님 저 데리러 오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차마 제가 10만 원 다시 달라고는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합격했다고 와서 아주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이제 곧 이제 군대 간다고 얼마 전에 인사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추가 모집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성적표인데 이것은 현재 수능 성적표이고 현재 고2 아이들 28학년부터는 조금 바뀝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뀐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이 필요하고요. 수시에서는 여러분 수능은 여전히 9등급입니다. 내신만 5등급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1등급 4%, 그 다음에 2등급은 그 다음 7%. 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친구를 보니까 백분율이 수학 먼저 보겠습니다. 97%라는 얘기는 내 뒤로 97%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 안에 들었으니까 1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국어는 95%니까 아쉽게도 2등급이 된 겁니다. 그렇죠? 4% 안에 못 들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한국사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입니다. 수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90 넘으면 1, 그 다음에 80 넘으면 2등급 이런 식으로. 물론 한국사는 만점이 50점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야, 영어는 웬만하면 1등급이지 않느냐. 근데 해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많을 때는 10%를 넘어갑니다. 1등급이.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약 3%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 다음 위에 보면 아까 백분율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 끝나고 나서 어제 오셨던 분들이 도대체 표준 점수가 뭐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수학 만점이 135? 국어는 뭐지 이게? 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난이도를 고려한 점수다. 제가 잠깐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A반이 있고 B반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평균이 50이고 같이 50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은 다 단체로 컨닝을 해가지고 50, 50, 50, 50, 50이에요. 이 친구들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100점 빵점, 100점 빵점, 100점 빵점. 마찬가지 50이겠죠? 자, 근데 표준 편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표준 편차는 평균 주변에 그 값들이 얼마만큼 모여 있나를 뜻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 어떻죠? 표준 편차가 아주 적겠죠.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어마어마하겠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표준 편차를 보면 이 학교의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화성의 명문고 화성고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국에 이 지역에 전교권 아이들이 많이 가죠. 화성고등학교는 거의 전 과목이 표준 편차가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입니다. 수학이 과목 중에서도 표준 편차가 가장 큽니다. 제가 재작년에 본 게인가 화성고 수학 표준 편차가 4점대예요. 4점 얼마. 그러니까 거의 다 여기에 몰려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시험도 어렵고 전교 1등이나 꼴찌나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동토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학교명을 말할 수 없지만은 평균적으로 표준 편차가 20점이 넘어갑니다.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아이들은 그냥 졸업이 목표인 거죠. 이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맞긴 합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를 고려한 점수이고 표준 편차는 대부분 수학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 같은 점수라도 수학 90점, 영어 90점이다 라고 하더라도 수학이 표준 점수는 더 많이 받습니다. 대개는 그래요. 어쩌다가 한 번씩 국어가 역전하긴 하는데 대부분 수학이 표준 점수가 더 높다. 여기는 무슨 학원이죠? 수학학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예. 자, 근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도 이런 선택 과목, 수학 같은 경우도 공통 22문제가 있고 나머지 8문제를 확통, 미적, 기하를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올해 마지막 수능이고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는 똑같은 과목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선택 과목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대수와 미적분이 있고 확통으로 다 통일됩니다. 예전에 문과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 다 사라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수능에 대한 어떤 변별력과 어떤 이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시에서조차도 우리는 내신을 좀 보겠어 라는 의도입니다.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탐구도 마찬가지 이제 지금 상대평가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 상위권 10개 대학에 올해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을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죠. 그 다음에 정시 비율입니다. 수시에서도 종합전형이 압도적이죠. 그쵸? 우리는 성적만 보지 않고 이 아이의 면밀히 관찰하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올해 고2 아이들 등급 교육과정 바뀌게 되면서 비율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시 비율은 조금 줄이겠다. 상위권 10개 대학입니다. 나머지 대학 전국으로 하면 조금 달라지긴 해요. 지금 어쨌든 다 여기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제가 아까 오전에 서울 10개 대학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앞에 계신 분이 저 알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발표를 하시는데 9개에서 막혔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설명하면 들었었는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서영고 들어보시죠? 서영고 그 다음에 서성한 어딘 줄 아시죠? 서성한 그 다음에 중경외시 이렇게 그죠?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게 저희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론 여기다 카이스트라든가 특수목적 대학들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10개의 대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학들이 수시 비율을 오히려 조금 높였습니다. 수능 못 믿겠어. 근데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를 줄 수 없으니까 약간의 변화를 줬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꽤 큽니다. 서울대가 중요하다 그랬죠. 서울대에서는 아예 대놓고 나 이제 정시 줄이겠어. 못 믿겠어. 확통을 보고 우리 학교 공대를 온다고? 못 믿겠어. 라고 해서 정시 비율을 대폭 감소했습니다. 고대는 아직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자, 이 두 학교가 정시 비율을 줄인다라고 하면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가. 자, 수시에서조차도 종합전형이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내신도 5등급제? 야, 너네 학교에서 1.2였어? 못 믿겠어. 좀 종합적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어. 어떤 부분들, 세특이 있는 내용들을 보겠어. 자, 거기다가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등급을 커버질 수 있는 성취도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와 있는데 아직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자, 100명의 학생이 현재 고2 아이들 기준입니다. 자, 이 상위권 10개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정시가 약 40명 되겠죠? 그러나 정시는 예나 지금이나 누구한테 강세죠? 재수생들의 강세입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현재 고3 애들, 옛날에는 야, 미적을 안 본다고? 확통만 하면 돼? 야, 나 언제든지 재수할 거야. 군대에서조차도. 군대 휴가 나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확통만 하면 된다면서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본인이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이게 고장난 거 생각 안 하고요, 지금. 네. 자, 수시로 가게 된다면 종합, 교과, 논술인데, 자, 100명 중에서 종합이 거의 36명입니다. 수시는 재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유리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만 보더라도 거의 정시와 거의 비등하죠.
자, 여기는 수학학원이니까 우리 아까 노래도 했고 잠깐 덧셈을 좀 해보겠습니다. 얘가 40이면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60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암산해 보셔도 얼마가 나오죠? 58명이 나오죠.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굴까요? 네, 뭐 실기를 보는 아이들입니다. 실기생들, 예. 뭐 예체능, 특기생들, 뭐 이런 아이들로 채워져 있는데 크게 관심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뺐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수시 원서를 쓰는 가장 일반적인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에서 이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수시 원서를 먼저 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정시를 보기 전에 고3이 되면 총 수능 포함해서 7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3월, 5월, 6, 7, 그 다음에 9월, 요때 9월까지 보고 나서 수시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10월에 한 번 더 보고 11월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은요, 수능을 칠 줄 아는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6모, 9모, 수능 중요하다고 들어보셨죠? 자, 근데 중간에 나와 있는 요 7월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면요, 꼭 이 시험을 한번 경험하게 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구모까지 시험을 보고 정시와 수시를 우리가 좀 판단하게 되는데, 이 시험은 다 어디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구모까지 보는 일반적인 교육청 평가원 시험은 그냥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내 친구들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좀 일찍 가서 긴장감이 없어요. 현장감을 못 느껴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수능을 실제로 다른 학교에 가서 다수의 처음 보는 아이들하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만 지금 거의 한 10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 저는 며칠 전에 여기서 수업을 했는데도 몇 분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래서 실전과 같은 경험을 꼭 해봐라. 그게 수능에 앞서서, 구모에 앞서서 7월 말 8월 초에 사관학교 경철대 입시가 있습니다. 이 과목은 수능하고 범위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탐구를 보지 않아요. 국영수만 봅니다. 국영수만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시험지 크기가 다릅니다. 수능 시험지는 거의 신문처럼 크게 넘겨서 보는 거죠. 이 시험지는 A4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작게 나와 있어서 보통 한 페이지에 한 문제 내지 많아야 두 문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의 아이들과 현장감을 느껴보기에는 저는 오히려 6모, 9모보다 이 시험이 실전 연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이거는 보고 싶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 시험을 원서를 써줍니다. 100명을 봤는데 이거 1차 서류에서 떨어져 보통 5배수를 뽑거든요. 100명을 뽑으면 1차 필기에서 약간 5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100명을 봤는데 100명 다 떨어지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붙을 만한 아이들에게만 원서를 써줍니다. 학교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인근 학교들은 쪼르면 써줍니다. 담임한테. 약간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군인이었어요. 이러고 해서 담임을 찾아가면 됩니다. 가면은, 그래, 몰라, 맞다, 미안하다, 한번 써보자. 그리고 붙고 안 가면 됩니다. 1차 붙고 안 가면 됩니다. 1차 붙고 저 뒤에 체력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하면서 안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식으로 보셔도 괜찮다고 하는 거 너무 악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9월까지 보고 나면 어쨌든 우리 아이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평균치가 나오겠죠. 이 정도면은 우리 아이가 이 정도 가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잡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교과 전형을 써보는 거죠. 한 2장 정도. 자, 근데 우리 아이가 내신뿐만 아니라 비교과도 잘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로 종합 전형을 시도하겠죠.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준비가 안 돼 있다. 남은 건 뭐밖에 없죠? 논술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6논술을 쓴다. 자랑할 게 아니죠.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6장 중에서 쓸 수 있는 카드니까 일단 질러보자.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어제 오전하고 오늘 오전하고 저녁은 중등부 설명이지만 어제 저녁에 수리논술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우울해요. 어제 약 20분 정도가 오는데 진짜 마지막 죄송합니다. 어제 오셨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순간 깜짝 놀랐는데 어제 저녁에 오셨었는데, 왜냐하면 이 수리논술이라도 어떻게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지금 대치동에서 강의하시는 분을 뽑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이게 명확한 답은 아니거든요. 쓸 수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학생들도 어저께 한 3명 정도 왔어요. 그 어머니들, 원래 저희가 1시간 예상을 했는데 다 끝나니까 어제 9시가 넘었죠? 거의 한 2시간 정도가 되고, 이어서 개별 상담을 더 하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개별 상담까지 지금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어쨌든 패자부활전, 과거를 묻지 않겠어. 이거 하나로 너는 의대까지도 갈 수 있어 하는 겁니다. 물론 수학과 국어 쪽이 좀 뛰어나면 훨씬 유리하겠죠. 어느 정도 최저 등급이 만족한다면. 이게 일반적인 수시 원수를 쓰는 룰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달라진 대입 제도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변별력이 약화됐다. 내신은 5등급제가 돼서 약간 변별력이 떨어졌고,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이지만은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공통 과목을 보게 되면서 나 수능만 못 믿겠어. 이 2가지가 어떤 융합된 입시 제도가 지금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 아마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 학점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건데, 고교 학점제에서도 여러분 2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선택 과목입니다. 내가 선택한 과목들을 이수해야지만, 그게 생기부에 기록이 돼야지만 내 진로와 적합성을 보고 대학에서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대를 가고 싶은데 기하 어렵다는데 안 할 거야. 미적분 야 더 어려운데 안 할 거야. 근데 공대를 가고 싶다? 못 갑니다. 그쵸? 그럼 내 전공 적합성에 맞게끔 선택하고 그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자, 요 부분이에요. 저도 그 작년에 이 일대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와 또 올해 그 신입생 설명회를 다 가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도 고민 끝에 올해 고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자격으로 가서 이 학교의 실황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제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건데, 모든 학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옛날에 와서 자더라도 상관없고 시험 좀 못 봐도 어쨌든 그 과목 이수한 건데, 졸업하려면 이수 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취도가 40% 이상 나와야 됩니다. A, B, C, D, E까지가 40%거든요. 그 밑에는 그 과목 이수, 미이수로 떠버립니다. 생기부에. 그럼 학교에서도 뭔가 대안을 만들겠죠? 보충 수업 비슷한 걸 해가지고 이 아이가 성취도가 E가 나오게끔 이렇게 과정을 밟아줍니다. 근데 출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걸 했다고 뻥을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습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학교 때 우리 아이 배 아프다라고 하면 그래 오늘 하루 쉬자 라고 그냥 병원 갔다 와서 쉬기도 하는데, 고등학교 때 안 됩니다. 배가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배에다가 파스 붙이고 학교 보내야 돼요. 가서 다시 오더라도. 그래서 무조건 출석 잘 챙겨주시고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끔, 이게 기본적인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등급제에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 자, 아마 이게 1등급이 10%라는 거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 1, 2등급 합친 게 11%니까 1, 2등급을 합쳐서 이제 1등급으로 보겠구나. 이런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숫자들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는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10, 24, 32, 24, 10이니까 나름의 대칭구도를 가지고 있죠. 대칭구도 이렇게 이 표를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저는 2차 함수처럼 보이더라고요. 자, 그거보다도 이 24라는 숫자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제가 군대를 24살에 제대했거든요. 24살에 제대했거든요. 그리고 32라는 숫자도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제가 31살에 결혼하고 32살에 아빠가 됐거든요. 자, 어쩌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기억하셨죠? 센터 원장이 이렇더라라고 하면은 5등급제 비율을 다 외우시죠. 이제 10, 24, 32, 24,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내신에 이제 등급만 나오지 않아요. 표준 편차가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표준 편차를 보고 같은 2등급이지만은 이 학교가 특목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특목자사고 잘하는 학교들은 표준 편차가 작아요. 같은 등급 이거 보면 얘 이거구나. 표준 편차가 막 20점. 얘 일반고에서 2등급 받은 거구나. 그거를 없앴습니다. 대신 성취도가 생겼습니다. 성취도? 웬만하면 A 아니야?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취도는 이제 절대적인 점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90점 이상이 돼야지만 A, B, C, D, E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죠. 40% 미만이면 그 과목 이수 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도까지 같이 표기가 됩니다. 등급 플러스 성취도. 자, 그런데 모든 과목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과목이 그런 게 아니라 성취도만 표시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예체능, 은미체. 은미체는 성취도가 5단계도 아니고 3단계로 표기가 됩니다. A, B, C 20%씩 이렇게 나눠집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의외의 과목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과학 실험은 마찬가지 성취도 3단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등급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과목만 등급이 표기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곧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기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여러분이 좀 헷갈릴 부분이고 저도 계속 공부 중이에요. 이해하는데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시책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10년 동안 동탄에서 학원을 하면서 가장 곤란한 질문입니다. 원장님,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잘했어요. 웬만하면 A였습니다. 근데 왜 고등학교 가면 우리 애가 왜 이럴까요? 자, 그 숫자의 비밀을 한번 보게 된다면, 자, 현재 고2 아이들이 중3 때 받았던 내신 성적이에요. 1학기 때 동탄 청계 평균이 이 정도고, 그 다음에 A 비율이 이 정도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성취도 1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요, 수학은 크게 두 가지가 변합니다. 하나는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자, 난이도 상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험 시간은 5분이 늘어나는데 문항수도 많아집니다. 작년에 한백고 고3 같은 경우에는요, 50분간 시험을 보는데 26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보고 정말 너무 좀 경악을 했습니다. 나도 못 풀겠다. 수능은 30문제를 100분간 보는데 4문제 줄여주고 시험 시간이 반으로 줄였습니다. 너무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난이도 올라간 것도 있지만 시간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내신 막 문제 양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시간 재는 연습, 실전 모의고사. 근데 실전 모의고사 저희는 학원이니까 저녁에 보잖아요. 그래서 근데 학교 시험은 주로 1교시에 수학 시험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푸는 연습을 하자라고 해서 한 게 제가 10년 전에 개원전 하면서부터 했던 내신 대비 아침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아이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가 사라졌어요. 궁금하네요? 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그 개원 초부터 계속 해오다가 한 2년 정도 쉬었거든요. 이번에 한 2년 만에 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했는데 참여율이 어떨까라고 했는데 약 한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난주에 한 번,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2번,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그 경험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아이들이 엄마, 나 수학 이번에 A 맞았잖아. 소고기 사줘. 엄마, 나 이번에 전과목 A 받았잖아. 최신폰으로 바꿔줘.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취도 A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상대평가로 세워보면 우리 아이가 적당히 47%잖아요. 무난히 그냥 3등급 정도 받았구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중간 정도 했구나. 이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게 잘 안 되죠. 아니야, 내 아이는 그 중에서도 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들이 중앙고를 예시를 들겠습니다. 1년 뒤에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쵸? 작년 1학기 성적입니다. 올해 성적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1학기 때 공수 1을 배웁니다. 옆에 있는 숫자는 이수 단위입니다. 일주일에 4번 수학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평균이 71.8이 됐죠. 난이도가 좀 올라갔네요. 자, 그런데 요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진 않죠. 크지 않죠. 자, 이게 왜냐면 여러분 여기 있는 점수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아닙니다. 플러스 뭐가 들어가죠? 수행평가가 들어갑니다.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중앙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40%입니다. 100점 만점에 수행평가가 40이에요. 중간 30, 기말 30입니다. 수행평가가 중간 기말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고정이 아니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한백고 같은 경우는 32%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잘 챙겨야 됩니다. 수행평가는 100에 40을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물론 기본 전수는 깔아주긴 해요. 깔아주긴 합니다. 이 수행평가는 주로 여학생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깁니다. 그리고 남학생 중에도 좀 성실한 아이들은 책도 많이 읽고 한 아이들은 꼼꼼하게 잘 챙기는데 주로 여학생들.
그렇다고 내 아들의 성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도 훈련을 하고 가셔야 돼요. 중학교 때도 수행평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중간고사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평균이 채 50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나와 있는 숫자들의 뜻을 좀 이해를 하시고 옆에 있는 게 이제 성취도입니다. 90 넘은 애가 4.7% 적죠. 그 다음에 B 받은 애들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도 B를 받아도 몇 등급을 받을 수 있다?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겠죠. B를 받아도. 자, 그런데 자, 하시면 안 되고요. 내신이 뭐가 중요하다? 교과에서는 등급 플러스 성취도도 중요하다. 자, 이게 아주 핫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근에서 내신 어렵기로 소문난 중앙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작년 성적이잖아요. 올해부터 좀 태도를 바꿨습니다. 작년 1학기 때 전교에 90 넘은 애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1학년 같은 경우는 중앙고 같은 경우에 전교에 100점만 11명입니다. 왜 그렇죠? 성취도를 너무 낮추면 안 되거든요.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계속 올릴 수 없었어요. 올해 중앙고 1학년 입학생들 잘하는 애들 많이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올릴 수 없다. 나머지 어떤 등급이나 이런 순위들은 수행평가로 고려하겠다. 수행평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학교를 한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선택 과목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1학년 때 공통 과목 선택할 게 없습니다. 2학년이 되면 보통 일반 선택을 고르고 3학년 때 진로 선택을 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 여기까지는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은 성취도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일 아쉬운 과목이 기하라는 과목이에요. 기하를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제일 많이 공부한 과목이 있고 수업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3학년 진로 선택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서 수능 특강에서 찍어서 웬만큼 나오니까 웬만큼 A 못해도 B가 나오니까 수업을 할 일이 없죠. 학원계에서 기하 수업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진로 선택. 자, 근데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되면서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배우고 일반 선택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수 원투가 이거고 2학년이 되면 이제 대수, 미적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물리, 그 다음에 물리학, 물리원, 화원 이런 것들 일반 선택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등급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부분입니다. 진로 선택이 뭐로 바뀌었죠? 융합과 진로로 좀 쪼개졌습니다. 자, 융합형 인재라고 들어보셨죠? 수능도 이제는 통합형으로 봅니다.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융합형 평가를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융합이고 뭐가 진로인지 되게 헷갈립니다. 저도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자, 아직 상품권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네. 자, 시간 조금 지났는데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먼저 수학에 대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거 연습입니다. 이거는 상품 없어요. 기하가 아까 여기서 진로라고 했는데, 자, 바뀐 교육과에서 기하는 융합일까요? 진로일까요? 자, 잠깐 힌트를 말씀드렸는데, 진로인데, 기하 하면은 일단 수학이잖아요. 기하는 수학이잖아요. 진로입니다. 진로? 자, 진로는 아까는 등급이 안 나왔죠. 근데 얘는 진로로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 플러스 성취도도 나옵니다. 5단계로. 그래서 수학학원이 만세를 외쳤죠. 와! 이제 아이들이 수학학원을 더 다니겠구나! 기하도 끝까지 다니겠구나! 근데 기하를 그전에는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지금은 2학년 때로 빠졌습니다. 물론 이건 학교 재량이긴 합니다. 학교에 따라 2학년 2학기 때 선택하기도 하고 2학년 1학기 때 하기도 하는데 이 인근 학교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2학기 때 봅니다. 유일하게 서연고만 지금 2학년 1학기 때 기하를 지정해놨더라고요. 그 학교는 예전부터 그러긴 했어요. 진로를 볼 때도. 하나 더 그러겠습니다. 실용수학. 융합일까요? 진로일까요? 실용? 수학? 수학이 무슨 실용이 있지? 약간 뭔가 섞인 느낌이 있죠? 융합입니다. 그럼 얘는 등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이 한 번 더 만세를 외쳤습니다. 융합임에도 불구하고 등급 성취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등급이 나오면 성취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내겠습니다. 행성 우주과학. 행성
우주 과학은 과학 교과에서 융합일까요? 진로일까요? 융합. 그래서 행성, 우주, 과학, 진로죠. 진로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진로라 점점 가고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은 진로인데 얘는 저도 보면서 말씀드리고 다 못 외웠어요. 저도 이거를. 네. 등급도 나오고 성취도도 나옵니다. 마지막 질문. 과학의 역사와 문화. 누가 봐도 융합이죠. 누가 봐도 융합이죠. 그렇죠? 얘는 뭐냐면 성취도만 나옵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학학원들이 다 뿔났죠, 지금. 왜 수학은 융합도 등급을 같이 줘서 학원을 아이들이 다니게끔 하는데 사회와 과학은 왜 융합에서 기억하십시오. 사회와 과학은 융합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만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학원을 잘 안 다니겠죠. 수능조차도 1학년 때 배우는 통사와 통과만 배우니까 그 이후로는 과학학원을 안 다니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도 과학 강사들이 있습니다. 저기 분당에서 수업하는 과학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안원자, 나 지금이라도 수학으로 바꿀까? 과학의 미래가 없다. 예, 물론 과학의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학원계에서. 예. 근데 이거보다 저도 이거를 좀 뒤늦게 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을 했다고 했는데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입학을 했는데 이거를 언제 결정하냐면 입학을 해서 시험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3월에 입학하고 학교 적응합니다. 4월에 중간고사를 봅니다. 5월이 되면 각종 학교 행사와 집안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첫 모의고사를 봅니다. 6월 초에. 3월 초에 보는 건 중등 범위여서 저희는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6월에 보는 첫 모의고사는 고등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거든요. 육모 보고 나서 바로 프린트를 줍니다. 얘들아, 다음 주까지 이거 조사해와. 저희 아이도 진로와 대입 방향을 정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 선택에 따라서 내 전공과 내 진로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며칠 밤을 저랑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선생님, 2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잘 안 바꿔줍니다. 학교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측 인원이 있어야지만 어떤 구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 언제냐면 9월 초에 한번 바꿔준다고 합니다. 좀 더 지켜보려고 하는데 대신 그냥 막 바꿔주는 게 아니라 너랑 트레이드만 시켜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학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수학 선행도 아니고 우리 아이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입학과 동시에 3개월 만에 이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얘가 등급이 어떻게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빌려드릴 수는 없고요. 참고할 수 있긴 한데 뭐 찾아보시면 있긴 합니다. 제가 이따가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요 인근에 있는 중앙고에서 나눠준 올해 초에 나눠준 자료입니다. 요거 보고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 부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숫자 뭐를 뜻할까요? 부산시? 경기도? 1등급? 오, 정답입니다. 이거는 퀴즈는 아니었지만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키워보면 이렇습니다. 부산시에서 경기도에서 올해 고2 아이들 1학년 1학기 최종 등급이 나왔겠죠. 그걸 보고 이 아이가 고1까지 5학기를 보냈을 때 올 1등급이 나올 비율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추정값입니다. 아직 모르는 일이고요. 저 처음에 내신이 5등급으로 나왔을 때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와, 이제 웬만하면 올 1등급이겠구나. 이제 인서울 하려면 이제 올 1등급만 가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한 반에 30명, 10%, 3등 안에 들어야 그 과목 1등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과목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5학기 내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인서울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신은 여러분 끝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정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아까 수능은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공통 22문제, 선택을 8문제를 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선택해서 우리가 갈 수 있지만은 통합된 과목으로 본다. 대수, 미적, 확통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교 선택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인데, 저는 먼저, 물론 정시도 있지만은 수시가 먼저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종합적인 말씀드렸죠.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꼭 1등급이 아니더라도 이거 안 됩니다. 엄마 나 2등급이 2개나 떴어. 내신 안 될 것 같아. 나 정시할래.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점 중반대만 되더라도 충분히 상위권 대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진로 선택 과목까지 해서 끝까지 내신을 좀 챙기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원장님, 우리 아이 어디가 좋을까요? 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힌트는 드렸죠. 제 딸을 어디 보내는지 아마 아실 텐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11월에 다시 한번 고교 선택 설명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내신 따기 유리한 학교는 어디일까? 저희가 요 인근 학교들, 요 4개 학교들만 가지고 이렇게 줄을 세워봤는데 제 주관적인 견해 플러스 저희 학원에 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줄을 세워봤습니다. 중앙고가 아무래도 내신 따기는 조금 어렵긴 하고요. 그 다음에 치동고가 그 다음에 좀 쉬운데 자,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게 1등급이 목표다라고 하면 이 학교도 좀 내려오게 됩니다. 의대하고 간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특목 자사고 떨어지고 나 그럼 여기 갈래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2등급이 어느 정도 목표다라고 한다면요, 수월합니다. 여기는 2등급 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생기부 관리는 어디가 잘 될까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개교한 순서에 따라 중앙고, 한백고 이런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중앙고 같은 경우에 제가 딱 10년 전에 고3 아이들 생기부를 이렇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10명의 생기부를 봤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담임이 똑같니 혹시?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자, 물론 제가 너무 조금 좀 심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학교 행정이 너무 많은 거죠. 초창기 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마음은 그러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두 학교 그 설명회는 꼭 갑니다. 가보면 매년 발표하는 사례들과 학교의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미 좀 자리가 잡혀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그 아이들 수능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라든가 뭐 생기부 관리하는 부분을 보더라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이미 노하우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요 두 학교가 있는데 치동고는 올해 고3 아이들이 첫 세대다 보니까 이게 대입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창의고도 어느 정도 이제 연수가 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수능 대비로 가보게 되면 이 격차가 좀 벌어집니다. 이 두 학교만 얘기를 드리면 중앙고하고 창의고가 입학 성적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3년이 지나면 제가 지금 고3 아이들을 지금 10년째 수업하고 있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 육모를 봤다고 했잖아요. 얘들이 입학 성적은 비슷했는데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입학할 때부터 나는 수시로 갈 거야라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근데 이 아이들은 나는 그래도 정시까지 고려해 하니까 끝까지 수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는 보니까 등교 시간도 고3은 8시 10분 수능 스케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수능 정시까지 보는 아이들은 따로 반을 편성을 해서 좀 더 몰입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학교는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올해 입학한 창의고 아이들은 또 다릅니다. 아주 핫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신 이쪽 부분도 아주 의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셨죠? 이제 올해 1학년 아이들이 이제 거의 커트라인입니다. 화성시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방금 소개드린 요 카림 지역에 저희 학원에 좀 인근에 있는 요 네 학교만 이렇게만 소개를 드리게 되면 중앙 올해 성적입니다. 340명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창의고가 지금 100구를 좀 추월했고요. 중앙고만 보더라도 한 3점밖에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자, 근데 입학하고 나면 이 차이가 얼마만큼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아주 핫한 소식인데 얼마 전에 육모를 봤다고 했잖아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예, 육모 성적표가 다 나오진 않고요. 1학년만 줬어요. 원래 7월 초에 배부하기로 했는데 그냥 줬습니다. 고3 아이들은 안 줬더라고요. 보니까요. 왜냐면 멘탈 관리하라고 마지막 시험에. 예. 그래서 지금 1학년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알겠죠? 제가 받았으니까. 자, 340명에 모의고사는 여전히 1등급은 4%입니다. 언뜻 곱하기 3을 하더라도 약 13명입니다. 13명. 평균 13명이 나와야 되는데 중앙고 1학년이 이번에 보니까 48명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48명이면 10%가 훨씬 넘어가죠? 훨씬 넘어가죠? 48명 중에서 14명이 저희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29.5%, 반올림하면 30%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중앙고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중앙고 아이들이 많이 찾아와 주고 있고, 현재 중앙고 1학년도 약 한 45명 정도가 지금 저희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은 중앙고는 어쨌든 아이들 마인드 자체가 우리는 내신 모의고사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 면학 분위기가 아주 잘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제가 답을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제가 뭐 특목 자사고도 제가 고민을 했었지만 일반고를 선택을 했고, 뭐 이런 1등급 때 학종 수능 최저까지 한번 맞춰보자. 그리고 한 번 더 명확한 좀 동기부여를 필요해서 중3 때 작년에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좀 꽂아봐라 라고 해서 요 학교들을 제가 가봐서 3년 뒤에 우리 여기 다니자 라고 하면서 제가 학교 탐방도 직접 이렇게 해서 좀 동기부여를 하긴 했었습니다. 결과를 잘 돼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중학교 때까지 조금만 더 놀고 입학하면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여기에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화성지역은 더군다나 비평준학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뭐냐면 진학사에서 실제로 고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성적의 변화입니다.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성적이 유지되는 경우가 75%입니다. 성적을 올렸다 13%밖에 안 됩니다. 2에서 3학년 갈 때는 더 합니다. 유지가 거의 90%고요. 성적을 올렸다 5%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뭐 제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전국에 43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나온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10명 중 한 1.5명 정도만, 그죠? 한두 명 정도만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1학년 성적에서 내가 성적을 올렸다, 이 정도 추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성적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1학년 때는 똑같은 걸 배웁니다. 어디서든 공수 원투를 배우게 되겠고, 자, 2학년 때는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친 과목들이 무슨 과목이죠? 수능 과목이라고 있죠. 그렇죠? 선택할 게 없어요. 이제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흰색 부분이 진로 선택이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미적분 2는 고정입니다. 미적분 1을 해야지만 2를 할 수 있거든요. 2학년 때 배우고 얘는 그냥 고3 때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변화를 주는 게 기하라는 과목입니다.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인데 학교마다 편제를 다시 할 수 있지만은 확률 통계가 원래는 2학년에 있다가 이번에 3학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얘까지 가면 부담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데 2학년 2학기 혹은 1학기 편제할 수 있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영고 빼고는 대부분 2학기 때 기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고2 2학기가 되면요, 수학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요 두 과목도 가능하다면, 사실 공수 2까지 하면 기하 선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서둘러서 시작했으면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예비 고1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될까? 당연히 공수 원투가 중요하겠죠. 고1 내신을 완벽하게 잡고 가야 되니까 공수 원투 어디에서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쵸? 예, 센텀 수학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기출문제를 풀어서 2등급 이상이 나와야 제대로 된 선행을 했다라고 봅니다. 공수원을 막 3바퀴를 돌렸는데 테스트 보면 뭐 절반도 못 맞습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아까 중등부 제가 발음이 안 되죠? 프리뷰가 있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해서 아이들이 실제 실력을 검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중등부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수능 경험이 있는 고등부 선생님이 중등부로 지원을 해서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막연하게 가르치면 일단 아이들이 거부 반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능적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지, 저희 학원에도 지금 중3 N반, S반은 대수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작년까지 저랑 고3 수업을 하시면서 수능 준비를 같이 하셨던 분인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게 되면서 지금 이 수업을 지금 중등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센텀 수학 고등부에 오게 되면
저희는 결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대학교 1학년에서 이런 입시 성적을 냈고, 저도 이번에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10년의 결과를 좀 종합해보자라고 하니까 입구에서 보셨겠지만은, 예, 이렇게 메디컬, 스카이, 인서울로 이런 합격들을 지금 내고 있어서, 고등부에 오면은 또 다른 어떤 마음가짐으로 결과로서 계속 증명하는 입시학원이 저희 센텀 수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조사했던 것들은요,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학교 알림이 인근 학교들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제가 아까 진로를 찾을 때 여기 꼭 추천하고 싶은데 대학 어디 가라는 겁니다. 즐겨찾기 해두시고 여기에 들어가면 직업군을 검색하면 어떤 직업이 나와 있고 이 직업군에 대한 연봉까지 나와 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직업의 방향성과 미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아이랑 선택 과목 많이 선택을 했거든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오늘 그 내용을 좀 놓치셨거나 메모를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 이유가 끝나고 제가 편집을 해서 다시 볼 수 있게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내일 모레부터 내일 편집을 하게 되면 링크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제가 10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잘 여러분의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10년을 또 기획하면서 동탄에 꼭 필요한 학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